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 고법이죠. 네. 내일 고법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의 어떤 운명이 갈라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결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 영어로 하면 너버스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아마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는 12.3 계엄 사태에도 최하 5천 명에서 10,000명은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폭사, 독사, 사살 등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 아니 저거는 최근에 오보로 드러났지만 군에서 영연백이라고 해서 이제 시신을 그 담는 백 3,000개 구입하는 거 그거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게 국방 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거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또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참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 뭐 폭사, 독살 정말 저런 이야기까지 쓰면서 하는데 요즘 또 이 방탄조끼 입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방탄 조끼 입으면 폭사, 독사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네, 본인은 안심해서. 근데 왜 자기만 입어? 그러니까요. 그걸 또 보이게 입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네. 네. 그것도 뭐 자랑할 일인가 싶고. 근데 이제 이재명의 저 폭사, 독사, 뭐 사살 그게 이제 어제 광화문 현장 최고회의에서 한 발언이고요. 김민석이요. 네. 수석 최고위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네. 윤석열 파면 지형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하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거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뭐 적대적 공생 관계다. 뭐 이건 뭐 정치평론가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근 상황에 대해서 뭐 그 몇 대 몇의 뭐 책임 비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책임이 있으니까 둘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언론의 논조에 또 그런 뭐 칼럼이 실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거를 하나의 음모론으로 해갖고 저렇게까지 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사법살인이래요. 그다음에 저 김민석 쓴 거 보세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집니다. 검찰이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원래는 검찰의 부실 기소를 꼼꼼하게 따져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상해졌다.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자 믿고 싶지만 좀 찝찝하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는 사실 조금 안심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저번에 그 김동연 부장판사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직전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답지 않게 그 승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여유 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뭘까 이게 설마 근데 뭐 지금도 설마 정보가 샜을까 싶지만 너무나 공교롭게 평소답지 않게 점잖은 행동하고 맞아요. 들어가더니 무죄 받고 나왔잖아요. 그때 정말 싸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정보가 없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두 분도 받으셨겠지만 저 재판부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불안해할 만한 찌라시도 많이 돌아요. 지금 많이 돌아요. 뭐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민주당의 의원 누구랑 뭐 죽고 못 사는 친구네 어쩐 뭐 별의별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양쪽 다 해서 이렇게 막 헛소문이 도는 거에 뭐 확인된 정보라는 건 없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나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저 정도 반응을 보이면 적어도 정보는 없나 보다. 내일
그 예전에 1심 판결 났을 때 마냥 그 정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지금 누가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나요? 헌재하고 법원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 같았으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두 개지 아닙니까?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과 골프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된 거 하나.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재판부가 이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받았는데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없죠.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근데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상당 부분을 무죄를 줬어요. 무죄를 줬죠. 근데 무죄를 준 부분은 이재명이 유리한 부분인데 검찰한테 정리해봐라라는 거는 촘촘하게 재구성하면은 한번 네 주장을 더 봐줄게라는 기회를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1심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도 이제 드렸던 적이 있는 게 제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나 판단 내용은 거의 제가 주장해왔던 거랑 한 95% 일치한다. 근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던 사정이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몰랐다는 걸 전제로 한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함께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이론 구성을 네네.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그걸 발언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알았죠. 골프 친 거는 명백히 허위다. 시장 때 알았다. 그러니까 가짜다. 근데 그 이후에 시장 때 알았다는 건 골프 발언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부정했는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3가지 발언을 쪼개가지고 거기는 무죄 준다. 일부 무죄를 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정리하라고 한 거는 그 1심에 유죄를 준 그 논리 구조에 맞게 발언을 쪼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도대체 무엇을 부정했는지를 공소장을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해와라. 검찰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에 살짝 나오는 게 검찰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는 몰랐지만 경기지사가 되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라는 발언도 거기에 있거든요. 있죠. 근데 1심에서는 그걸 뭉뚱그려서 전체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이론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검찰에서 그럼 이 부분도 허위니까 이 부분도 살펴봐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을 오히려 검찰의 주장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에 뭐 유불리를 굳이 따질 이유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검찰에 유리한 부분으로 봐야지 불리하게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님한테 누구세요?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정님이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약 먹었어요 또 내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황당하잖아요. 네. 누구세요? 되게 보니까 뭐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정 가서 이거 제 인식의 문제예요. 제 기억력의 문제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뭐라고 하면 너무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당신 그 인식의 문제야.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엄청 똑똑한 줄 알거든요. 기억력 좋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래도 인식의 문제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검찰에다가 공소장 변경 뭐 하라고 그러고 등등 한 걸 보면 요것도 유죄로 내릴 가능성, 즉 범죄의 어떤 유죄의 어떤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그 이런 많은 전망이 나오고 법률가들이 우리 지금 구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난 부분을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먼저 요구한 것은 그것도 유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다. 네네. 그 가능성이니까 이재명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그 빼박 유죄로 난 백현동 부분에 대한 뭐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게 이재명한테는 근 뉴스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벌써요. 이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저기 막 그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재명 그 기쁨조고요. 지금 다 이게 겉과 속이 달라요. 네. 지금 속으로는 플랜 B, 플랜 A는 이재명 무죄예요 내일. 근데 플랜 B까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플랜 B는 뭐냐? 오늘 동아일보에 좀 나왔지만 내일 유죄가 되면은 이 비명들이 그냥
총 걸기를 해갖고 이재명 흔들기, 이재명으로 안 된다. 윤석열의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호기를 얻었는데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리스크 때문에 이 기회를 날릴 수가 있겠느냐 하고 후보 교체를 또 엄청나게 흔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기 확정을 하자. 예, 후보 조기 확정을 하자. 그래갖고 2주 만에 경선을 끝내버리자. 이 뭐 이렇게 순회 경선하는 것도 최대한 줄여서 2주 만에 그냥 이재명 여기다가 그냥 딱 후보 딱 박아주자. 도장 확 찍어. 확 박아주자. 지금 그 플랜 B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거론되는 거 보면 민주당 사람들도 무죄가 나오겠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보니까 선거 캠프도 다 구성을 했고 일단 이 당내 조금 비명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 구성을 했고 또 이제 조기에 선거를 이제 후보를 확정 짓는다. 뭐 이런 방식까지. 근데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이준석 후보가 계세요. 아주 빨리 참 후보를 결정한 분이 있어요. 2등 이제 이빠가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일의 선거에 대한 어떤 파장이 우리가 아직 안 경험해봐서 모르겠지만 만약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상고 기각합니다. 딱 두드려 버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파장보다는 저는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훨씬 크죠. 제가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있죠. 네. 그거는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도 자기도 머리는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방송 나와서 기각 예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막 무능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탄핵은 왜 했나 싶은데 그럴 정도로 모두가 다 기각을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실제로 기각이 나오니까 방송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제가 접한 모두의 반응이 굉장히 딴 세상 열린 것 같이 확 달라진 것처럼 느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 절차가 쭉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판결 가보고 확정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구속되면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속이 가지는 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끝까지 지켜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그 변수 하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데 내일은 사실 정치 생명으로서는 끝이라고 봐야죠. 딴 세상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딱 맞닥뜨리고 났을 때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그 박찬대뿐만 아니라 뭐 김어준도 맛이 갔더라고요. 김어준도 원래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원래 맛이 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사가버렸어요. 완전히 갔는데 오늘 뭐 그 이상한 그 또 그 글을 본인의 페북에 뭐 2개나 올렸던데. 뭡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즉시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당장 하라. 네. 윤석열 탄핵 선고를 당장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주문하잖아요. 네. 저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면 마은혁이 그 탄핵 심판에 들어가려면 변론기일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그거는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탄핵 선고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마탱이가 간 거죠, 완전히 지금. 저 아저씨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 김어준만 저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박찬대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도저히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 충돌하는 두 가지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박찬대가요. 곧 네. 단식한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에이씨 참 굶자. 저거를 근데 개떡같이 얘기했지만 찰떡같이 한번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저거를 살려서 한번 민주당 쪽으로 무슨 생각일까 추론을 해보자면 일단 마은혁을 임명한다라는 거는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변론 재개가 돼서 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배제하면 되죠. 배제하면 돼요. 그냥 8명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빵으로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진짜 5대3 갈려? 그럼 문영배가 SOS 쳐가지고 집어넣으면 탄핵되잖아요. 집어넣어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시간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조기 대선 가자. 그러면 그렇죠. 마은혁을 야
불펜에 있는 거 불러.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일단 조기 대선이잖아요. 근데 조기 대선인데 8명 체제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신속히 탄핵할 수 있으면 8명 갖고 탄핵하겠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일단 들어와 있는 마은혁을 너 빨리 들어와 이래가지고 불펜 투수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좀 느리더라도 탄핵. 일단 조기 대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마은혁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분명히 내일 이제 유죄가 된다. 네. 대법원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기각이 될 거예요. 아. 그럼 기각이 되면은 기각을 받은 사람은 헌법 소원을 넣을 수 있어요. 헌법 소원을. 헌법 소원을 넣어서 이 조항이 위헌입니다라고 심판을 넣을 그거는 때 마흔영이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걸 노릴 거예요. 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후보 지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헌법소원을 낸다 해서 그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중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지되지 않죠. 네, 중지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저기서 제가 빵 터진 게 김어준이 또 올린 거 있죠, 감독님? 그거 한번 진짜 네. 저 엽기적이에요. 민주당의 마지막 카드. 예? 예. 문영배 이미선의 그 임기가 다음 달 18일에 끝나는데 네. 그때까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거를 그 저기를 안 하고 결론을 안 내고 질질 끌고 그런 상태에서 결론을 안 낸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을 내보내고 아.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이건 대통령 몫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2명을 이쪽 보수 쪽에 유리한 사람하고 2명을 임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아. 그럴 때는 야당이 총걸기해서 내각을 총탄핵을 해버려야 된다. 총탄핵하겠다. 네, 총걸기 총탄핵이에요. 그러면 한덕수를 비롯해서 다 날아가잖아요. 예, 정부가 없네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뭐 새끼치고 아예 그 CR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재는 인원 부족으로 그 내각 탄핵한 그 탄핵 심판도 처리를 못 하고 그래서 우원식이 대통령 권한대행 돼갖고. 야, 나 저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밑에 써놨잖아요. 매우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방법인 건 알지만 네. 만일 저쪽이 고의로 4월 18일까지 지연시키면 그걸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와. 아무리 그거로 인한 이런 총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얘기하더라도 윤석열이 기각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더 끔찍한 역풍은 없다. 뭐 저런 저거야말로 쿠데타 아니에요? 쿠데타? 그렇죠. 저거야말로 내란 네? 뭐 완전히 내란의 쿠데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일 저쪽이 고의로 지연시키면 그러는데 지금 지연시키고 말고는 니네 문영배 소장이 하는 얘기인데 뭐 저쪽이 고의로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공상과학 소설을 너무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아까 왜 맛이 간다고 하셨느냐 했더니 진짜 맛이 갔네요. 정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